안녕하세요. 차분하고 명료하게 시장의 맥락을 짚어드리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을 모아서요. 거시 경제 변수부터 온체인 자금 흐름까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독해보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감탄사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은 완전히 배제할 거고요. 오직 팩트,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구조적 맥락에만 집중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럼 바로 1부 오늘 시장 흐름 요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격 데이터가 꽤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76,000달러 선에서 0.35% 하락, 그리고 2,000달러 선에서 약간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반면에 BNB나 트론 같은 일부 대형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 바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 데이터잖아요. 60.05%로 0.04% 하락했고 반대로 이더리움 점유율은 9.87%로 살짝 상승했습니다. 네, 이 현상을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에서 메인 악기가 잠깐 숨을 고르면서 쉬는 사이에 다른 서브 악기들 쪽으로 자금, 즉 관심이 좀 분산되는 현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오케스트라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이유, 단순히 코인 시장 내부의 움직임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철저하게 외부 거시경제 요인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가 바로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아,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유 가격이 세 자릿수를 넘어갔다는 건 즉각적으로 제조, 운송 비용을 높이고요. 결국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꽤 무서운 변수잖아요. 금리 전망에 타격을 주니까요. 정확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어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집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죠. 결국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공포가 시장 전반의 투심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군요. 여기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무거운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특히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최종 합의가 불가하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를 재개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죠. 맞아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지 않습니까? 이런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물론이고 미국 증시나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아주 보수적인 방어벽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해서 완벽하게 리스크 오프, 즉 자본을 방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2부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거시지표는 이렇게 명확하게 자본 방어를 지시하고 있는데 실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터진 청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거든요. 네, 온체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강제 총산 규모가 무려 2억 1,137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 청산 비중이 92.87%라는 거예요. 주로 바이낸스와 하이퍼리퀴드에 집중됐고요. 거의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 지표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롱 포지션의 자금이 압도적으로 쏠렸다가 강제로 청산당했다. 이거는 시장 내에 펀더멘털보다는 약간 과열된 레버리지 투기 심리가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를 한껏 끌어다가 상방에 베팅을 한 거죠.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결국 손실을 떠안게 된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에서만 1억 3,970만 달러, 이더리움에서 7,626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걸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시장의 과열된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건강한 조정 과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파생 시장에 껴있던 거품이 롱스퀴즈를 통해 강제로 씻겨 나간 거죠. 뼈아픈 손실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필수적인 디레버리징 과정이었다는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투기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
특정 알트코인 파생 시장을 보면 그 에너지가 전이된 기현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뉴스, 하이프 토큰을 둘러싼 공방전이죠. 데이터가 정말 극단적입니다.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가 단 2시간 만에 1,011만 달러 규모의 하이프 토큰 16만여 개를 현물로 싹쓸이 매입했습니다. 전인형적인 기관의 펀더멘탈 베팅이네요. 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하이퍼스캔 데이터를 보면 로라클이라는 주소가 무려 1억 1,600만 달러 가치의 하이프 숏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손실만 3,460만 달러에 달하는데도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현물 매수와 파생 숏 포지션이 하나의 자산을 두고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와 고래의 상반된 움직임, 대체 어떤 구조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주체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트와이즈 같은 기관은 청산 리스크 없이 생태계의 장기 가치에 베팅한 거고요. 반면에 대규모 숏을 치는 고래들이나 온체인 렌즈에서 확인된 0x3ED 주소처럼 900만 달러를 10배 롱으로 거는 트레이더들은 철저히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겁니다. 약간 투기 자본의 블랙홀이 된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 시장의 기현상이 암호화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아,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 있었던 마이크론 주식 파생 거래 말씀이시죠? 네, 한 주소가 전통금융 자산인 미국 반도체 주식 마이크론 3배롱 포지션으로 무려 620만 달러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개별 수익보다 그 전체 볼륨이 더 놀랍더라고요. 하이퍼리퀴드 내 마이크론 미결제 약정이 1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심지어 실물 자산인 WTI 원유의 미결제 약정 1억 6,100만 달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 금융 자산과 크립토 파생 시장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규제나 국경 없이 온체인 위에서 전통 주식이 더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인프라 자체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인프라 확장은 단기 시세와 무관하게 아주 단단하게 진행되고 있죠. 바이낸스가 필리핀의 핀테크 업체인 블록숄스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현지 시장에 재진출한다는 뉴스가 대표적입니다. 규제 문제로 철수했던 바이낸스가 2년 만에 현지 규제를 100% 준수하는 합법적 경로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제도권 규제 안으로 편입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죠. 기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다리를 건설하는 겁니다. 기관을 위한 다리가 바이낸스라면 대중을 위한 진입로는 AI 쪽에서 열렸죠. 챗 GPT에서 결제 솔루션 문페이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대중적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뉴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앱 대화창에서 복잡한 과정 없이 자연어 몇 마디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지갑 생성이나 거래소 가입 같은 아주 껄끄러운 진입 장벽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릭 트럼프가 재앙적인 상황이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자산가치 보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토록 변동성이 크고 인프라가 격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의 흐름을 읽기 위해 어떤 직접적인 지표를 체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대기성 자금의 움직임, 즉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24시간 거래량이 전일 대비 14.22%나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무려 682억 8,561만 달러에 달합니다. 거래량 증가는 아주 양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피해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인 동시에 언제든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기하고 있는 총알이라는 뜻이거든요. 현금화된 상태로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는 자금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온체인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특이 동향이나 리스크 관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통 물량과 직결되는 소각 데이터도 체크포인트입니다. 최근 107BTC 하나로 약 830만 달러어치가 개인키 접견이 불가능한 소각 주소로 이체됐죠. 107개의 비트코인이 영구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사라진 셈이네요. 네, 비트코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서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하거든요. 버블맵 데이터에서 포착된
CWU 토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거 가나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특정 내부자 주소들이 이미 대량 매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총 공급량의 85%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와, 85% 독점이라니요? 이건 언제든 시장의 유동성을 말려버릴 수 있는 이른바 러그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거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분배 구조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걸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엄청나게 불어난 스테이블 코인 대기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 같은 펀더멘털 자산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하이프 같은 고변동성 알트코인으로 쏠릴지 아주 냉철하게 추적해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의 구조적 지각 변동을 쭉 해부해 주셨는데 끝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남길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전통 금융자산인 미국 마이크론 주식의 파생 거래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실물 원유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엄청난 역전 현상이었죠. 게다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공지능 챗 GPT 대화창에서 비트코인을 툭툭 구매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렇다면 전통금융과 AI, 그리고 암호화폐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의 정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임계점,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화두네요. 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